네, 2022년 7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안 돼요, 돼요.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만 됩니다 라고 허용해 주는 거죠. 오른쪽 깜빡이 켜놓고 내가 원하는 왼쪽으로 가주는 거죠. 점점 안 된다는 소리가 작아져가는 거죠. 안 돼요. 안자는 자꾸 빠지죠. 음악에서 안단테라고 있죠. 점점 약하게 점점 느리게. 경찰의 저항이 안 돼요. 안단테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언론 보도만 열심히 보다 보면은 현실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저도 속습니다. 왜냐? 언론은 독특한 것, 튀는 것만 보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이 물이 흘러갈 때 돌이 있어서 물이 팍 튀면 거기 솟구치니까 역류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역류입니까? 튀겼다가 다 순류죠. 그걸 보고 역류 이렇게 제목 붙일 수 있겠지만 순류죠.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이 교묘하게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 네, 저는 이런 거가 얼핏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상호 씨 민주당이 다 역류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빨리 역류가 있다는 걸 물이 급속히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죠. 그걸 보이고 있다는 게 저희 오늘의 관점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상당히 큽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다음으로 큰 게 경기경찰청, 부산, 인천, 여긴 다 별 3개, 치안정감이 이끄는 큰 조직이죠. 7,000명이 근무하는데 내일부터 7월 11일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7,000명은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 이런 문구가 달린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그걸 밝혔는가 하면은 인천지방경찰청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거기는 뭐 부장이겠구나, 국장이 부장도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공무원 조직에는 전공노라고 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과 이 군인 조직에는 노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국가를 위한 조직이니까. 직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으로 이런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나 또는 부령을 만드는 것에도 반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밝힌 거는 인천뿐만 아니라 뭐 서울, 경기 또는 부산처럼 또는 기타 뭐 제주가 제일 작지만 그런 다른 청에서도 이러한 마스크 쓰기 운동 같은 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 장악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죠? 7월 5일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민변 회장을 지냈던 김호철 변호사가 이끄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윤익은 치안정감을 치안총감으로 진급시켜 경찰청장이 되는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르면 경찰청장에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천을 하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정리했었죠.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해철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때 구성한 사람들로 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7명인데 그중 위원장인 김호철 씨는 민변 회장을 했었고 좀 뭐랄까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죠. 언론인 한 명을 넣게 돼 있는데 서울신문에서 우리사주 노조 조합장을 한 박록삼 씨가 들어가 있고
또 여성단체들도 대개는 좌파 쪽인데 김민문정, 이 성을 두 개, 아버지 엄마 성을 다 쓰는 김민문정 씨가 위원으로 가 있고, 또 전해철 씨는 고대법대를 나와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현태 씨를 위원으로 영입했고, 또 역시 고대법대를 나온 하주희 변호사가 위원으로 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었죠. 이것만 봐도 위원장 김호철 위원장, 김현태 고대 교수, 하주희 변호사, 김민문정 여성단체 연합회 공동대표,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인가요? 대충 5명. 나머지 2분, 한 분은 이제 경찰 경력을 가진 박경민 씨, 또 한 분은 이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최영렬 교수. 그래서 얼핏 보면 5대2로 친문 소양이 확실히 강한 것 같은데, 이 경찰위원회가 7월 5일 날 윤익은 치안정감을 치안총감으로 진급시켜 경찰청장에 임명하자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위원회가 뭐 정부가 누구를 경찰청장에 하자는 것을 냈을 때 동의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이번에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동의안이 나오니까 7월 5일 날 내정을 발표하고 이제 앞으로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 절차는, 이미 이제 김창룡 씨는 사표를 쓰고 나갔으니까 사표가 수리됐고요. 국회 청문회인데, 이 국회 청문회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당이 하게 되면 워낙 의석이 많으니까 가능한데, 국회 원구성을 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국회를 열면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개특위니 뭐니 뭐 이런 거 핑계 대면서 계속 국회를 안 열고 있거든요. 그럼 행안위가 열려야만 윤익은 씨를 갖다 놓고 청문 절차를 밟을 텐데, 국회가 안 열리면 적당한 시간을 지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윤익은 씨를 검찰청장이 임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윤희근 씨는 경대 7기죠. 전임자인 김창렬 씨는 5기였고요. 근데 이분은 정보 분야에 주로 근무해 왔는데, 정보가 주로 출세를 많이 하죠. 근데 치안감 별 2를 진급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몇 달도 안 돼서 치안 정감 별 3에 올랐죠. 그때는 이미 치안 정감 자리는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청장, 인천청장, 경기남부처장, 부산처장, 그렇게 있나? 경찰청 차장,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6명인가를 윤석열 정부가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급시킨 사람들을 상대로 쭉 면접을 해서 윤익은 씨를 진급을 시키고, 남은 분들은 별 3시 가야 하는 자리로 집어넣으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윤익은 씨는 경대 7기로서 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고 쭉 해서 갔는데, 그때 분명히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그건 우리 경찰위원회 사항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그가 이끄는 경찰위원회가 상당히 김호철 위원장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대2로 많은 것 같은데,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와서 결과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뭐예요? 김호철 씨가 이끄는 경찰위원회가 윤석열 경찰 지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밝혔는데, 이건 뭐지? 제가 좀 정리가 안 됩니다. 경찰위원회에서 그때 뿌렸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7월 5일 날 열었는데, 이날 그 윤익은 씨가 와서 2시간 동안 이분들이 면접을 했답니다. 먼저는 이제 장관이 와서 우리가 이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간 다음에 7명의 위원이 앉아가지고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지휘 철학,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뭐냐, 국가수사본부는 더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냐 등등
이런 걸 많이 물었다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윤희근 씨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면담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걸 추천해 줬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면접을 하고, 경찰위원회 가서는 이쪽 좌파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요구한 쪽으로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될 때는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윤 대통령 의지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들기도 합니다. 이 경찰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 후보자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 방안을 조언하면서 경찰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였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밝히려면은, 자기네 입장을 밝히려면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안 돼요 이렇게 붙였던, 안단테로 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하는 마스크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직장협의회가 어떤 조직이냐, 경찰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 설명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람들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계속 진급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은 계급 정년, 뭐 이런 게 정년에 걸립니다. 그 정년에 걸려서 더 이상 몇 년 있으면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직장협의회에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비교적 바른 소리를 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각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리더들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듣고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인천 직장협의회에서 7,000명의 소속 인천경찰청 직원들이 마스크 쓸 거다라고 했는데, 쓰든 안 쓰든 인천지방경찰청장이나 그 수뇌부는 여기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당장 벗으라고 하지 않겠지만 적당한 때가 돼서 모르는 지시가 내려오면 또 이들은 벗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게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검사들은 검사를 그만둬도 나가면 변호사를, 세컨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평검사회의, 평검사들도 부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모여갖고 막 대드는데, 경찰은 옷 벗고 나가면 직업을 못 구한다. 한 20년 근무하다 보면 애들 대학 갈 때고, 뭐 10년 근무할 때도 애들 학비, 우유값 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나대봐야 자기만, 나가봐야 손해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면 이제 국가정보원인데, 국가정보원이 지금 이제 그 차장에 검사 출신 실세가 갔죠. 김규현 씨가 원장이지만 실세는 아니죠. 가가지고 가자마자 1급 27명 전원 사표를 딱 받아놓고 박지원 씨를 고발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박지원 인맥 속가내기, 친북 인사 속가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 직원들도 딱 나가게 되면 딱히 할 일이 없어. 세컨잡을 구하기 힘들어요. 몇몇 분들이 이제 뭐 정보 관련 학과에 가서 강의를 하지만 그건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는 기자들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자를 그만두면 세컨잡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왜 바른 말 안 하냐 그러는데, 바른 말을 하려면 직업이 보장돼야 되는데 잘리면은 대책이 없거든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무죄를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해직이 됐지 않습니까? 복직이 되거나 세컨잡을 다시 어떤 일을 구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바른 말을 못하고 아주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저는 어떠냐고요? 저도 뭐 정년 가까이 됐을 때 이걸 시작했으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간의 자신감도 좀 있으니까 했겠죠. 그 경찰청 계신 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진급이 어려워서 퇴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바른 말은 나오는데, 경찰이 이끌고 나가는 간부진들, 수뇌부, 그 다음에 다수의 경찰들은
생업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때문에 말은 바른 말이니까 안 돼요, 돼요, 돼요 하면서 우리는 바른 말 했는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전에 경찰위원회가 그렇게 진보 인사가 많다고 하는 데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요, 지금 우상호 씨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를 원구성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주는 사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김승희 씨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 그분도 뭐 자진 사퇴하는, 그분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이 나갔지만 그렇게 한 걸 제외하고는 되게 그냥 임명을 시켜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왜 우상호의 민주당이 원구성을 안 해주면서, 예, 국회를 만들어야 행안위 열어가지고 거기서 뭐 윤희근 씨 불러놓고 당신 뭐 경찰국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막 캐물으면서 뭘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열이 가려지니까 그걸 보고 언론도 떠들고 직장 협의회를 넘어서서 일반 경찰도 뭐 경찰국 반대한다 나올 텐데 그게 안 하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상호의 민주당은 굉장히 반윤석열로 보이는데 안 돼요, 돼요, 돼요 이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정치 같아요. 이게 정치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희근 씨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국회도 안 열리니까 경찰청장에 임명되면 그 다음부터 나온 문제는 이제 이 경찰관들이, 일선 경찰관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충성을 바치겠느냐, 적당히 일하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적당히 일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자고 많이 혜택을 줬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경찰을 들여다보면 수사 파트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수사권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 일만 많아지지, 검사들은 기소만 하니까 일이 줄잖아요. 네? 근데 경찰은 일만 많으니까 나 수사 파트 일 안 하겠다, 떠나겠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9시 출근, 5시 퇴근, 6시 퇴근 보장되는 그런 부서를 원하지, 내가 정년까지 가는 부서를 원하지, 내가 수사관으로 열심히 일하고서 빛나는, 그러다 하나 틀리면 다 깨지는데, 이 기자들도 사실은 보면 특종 많이 하는 기자가 오보도 덜어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오보 냈을 때 위에서 막 야단치고 가면 자기도 억울하니까 대들다가 찍혀갖고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거나 하다 보니까 기사가 매가리가 없어지고 누가 써도 되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큰 문제죠. 경찰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얘기하면 이렇게 숨어서 박수를 치다가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안단테, 콩나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워라밸을 추구하는 공무원, 이게 사실 우리 군도 이러고 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 목숨이 위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안 싸우고, 북한이 어떻게 해도 안 싸우려고 그러고 회피하고, 사실은 이런 거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대 국가 시절에는 그래서 문관이 지휘관으로 가가지고 부월로 그러니까 막 직접 그 임금의 권한을 이용해서 죽여버리니까 싸우죠. 강제로 몰아쳐서. 그래서 이제 통수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 지금도 우리가 워낙 태평성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렇게 되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수뇌부와 경찰의 주력이 워라밸에 빠져서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러다가 쭉 갈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권력의 추가 일로 넘어오고, 국정원 측에서도 뭐 나대봐야 나가면은 직업 없는 실업자 되는 거니까 그냥 예하고 따라가는 구도가 되는 거죠. 검찰들은 그나마 조금 변호사 할 수 있으니까 대들어 본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찰의 현 주소고, 경찰국 신설 문제도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우상호는 교묘하게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경찰을 통제하게 됐을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민노총과 전교조를 잡으면서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것이냐, 그게 앞으로 과제가 되겠죠. 과거 우리 군부나 경찰이나 국정원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찍소리 못하고 끌려갔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끌려가는 걸로 보입니다. 또 물에 물 타듯 가겠죠. 이렇게 뭐 그건 좋은데 좀 경찰다운 경찰, 수사에 미친 경찰,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건 조금 용언한 일이 점점 더 멀어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찰을 분석한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